쿠르스크 지역이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훈련되고 단기간 내에 재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누구냐? 결국은 색달된 전투 병력, 북한군 공격이라고 일단 뭐 경제, 군사, 외교,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북한의 실익이 예상되고요.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이 파병에 대한 인건비를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5,000톤급 구축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자빠진 거잖아요. 그 배를 다시 나진항에 옮겨서 1시간 내에 일부 수리를 거쳐서 이제 진수직을 한 건데 왜 나진항에 옮겼을까? 지리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직선거리 150km에 위치한 곳이 나진항입니다.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나진항을 통해서 북러판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정비라고 하는 동맹국 간에 가능한 조선업에서의 협력, 표면적으로는 쿠르스크 재건 작전에 1차적으로 투입이 되겠지만 도네츠크 지역, 루안스크 지역, 자포리지 헤르손 이 지역에 대한 점진적인 재건 작전에 북한 공병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드네프르 도하 작전에 일단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서기가 벌써 상반기에만 3번을 평양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러시아 입장에서 시급한 현안이 있다는 의미고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어쨌든 러시아도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추가 파병 그리고 파병의 장기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의 쿠르스크 작전의 기여를 통해서 이 영토를 탈환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현재 북한 특수작전군은 대다수는 쿠르스크를 중심으로 위아래 브란스크, 쿠르스크 남쪽으로 이제 벨고라드라고 하는 7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국경성 방어 임무로 임무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나아가서 쿠르스크 지역이 러시아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 가장 심각하게 지금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 지역을 재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의 재건에 동원할 만한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훈련되고 단기간 내에 재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누구냐? 결국은 색달된 전투 병력, 북한군 공격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고 전체 병력 2만 명 수준으로 북한이 이 파병 병력을 유지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6천 명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공병 여단 플러스 규모입니다. 이들도 1년 혹은 뭐 2년 훌로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대 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2만 명이 아니고 3만 명에 육박하는 연평균 전투 병력 파병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외교적 플러팅에 대응해야 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러시아와 함께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우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전략적 지위가 상승이 됐고 과거에는 하노이, 빅딜이 무산됐을 때는 북한 단독으로 외롭게 예를 들면 외롭게 미국을 상대했다면 지금은 강력한 혈맹 동맹 러시아가 있고 또 그러한 러시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뭔가 미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양측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힘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는 북한이 단독으로 나서서 그 어려운 미국을 상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상황 평가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초일기에 들어간 이런 상황은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위협인식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야 될 이유는 핵 불능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군사적인 옵션을 결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이란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상황은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미국이 보여줬던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가 아니고 이란에 대한 공습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도 핵 불능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옵션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더욱 러시아에 대한 의지가 커지고 안전보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뭐 경제, 군사, 외교,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북한의 실익이 예상되고요. 여러 가지 공개 정보 그리고 증언들을 좀 고려해보면 1차적으로 전투 교전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북한 특수작전군에 대해서만 일종의 인건비가 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대교대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비병력으로 후방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병력들에 대해서는 실제 전투 교전을 하는 병력만큼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만 명을 넘어서는 3만 명에 육박하는 정도라면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이 파병에 대한 인건비를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방력 현대화 측면에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는 걸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5,000톤급 구축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자빠진 거잖아요. 그 배를 다시 나진항에 옮겨서 1시간 내에 일부 수리를 거쳐서 이제 진수식을 한 건데 왜 나진항에 옮겼을까? 지리적으로 블라디바스토크로부터 직선거리 150km에 위치한 곳이 나진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나진항을 통해서 북러판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정비라고 하는 동맹국 간에 가능한 조선합에서의 협력, 나진항을 거점으로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수상함의 자유로운 입항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태로 점진적으로 연합태세를 발전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요. 11월 이후로 북한이 아직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촉박하게 긴급하게 실패가 너무 뻔한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우주발사체에 대한 체질을 좀 바꿔서 이왕이면 쏘아 올리는데 그 임무 수행이 정말 100바이 100이 아니고 30cm 30cm 정도의 그 미세한 표적까지도 다 감시가 가능한 그런 수준의 군사정찰 위성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상당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기동할 수 없을 정도로 3세대 전투기에 속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5세대 전투기를 지원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3세대, 4세대 전투기 중에 일부 전투기 그리고 북한의 낙후화된 공중전선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거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6,000명 규모로 북한 공병부대가 파병이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쿠르스크 재건 작전에 1차적으로 투입이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러시아 국내법에 의해서 자국의 영토로 선언하고 군사적으로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 루안스크 지역, 자포리제 헤르손 지역도 사실상 러시아 국내법에 의해서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점진적인 재건 작전에 북한 공병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나아가서 러시아는 헤르손 서안 지역까지도 점령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드네프르 도하 작전에 이 북한 공병부대의 투입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고 북한 공병부대도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실전 경험,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병부대의 실질적인 어떤 교전 행위를 통해서 국방력 현대화의 어떤 통찰을 얻는 기회로 적극 삼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단순하게 쿠르스크 재건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